이재식 국악원에서 중등교육과정을 총괄하고 있는 장민혜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7월과 8월에 진행하는 여름학기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현재 중학교 1학년을 제외한 전체 중 그리고 고등까지 내신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름학기가 12일에 개강하는 것이 학원의 공식적인 개강 일정입니다. 하지만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의 경우에는 7월 5일 첫 주부터 정상적으로 정규 과정이 시작된다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15분 이내로 제가 중등교육과정의 여름학기의 핵심 내용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규 시간표입니다. 각 분원별로 주말 정규 시간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분원별 선생님이십니다. 특히 이제 분원별로 새롭게 함께 하시게 되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요 일정과 주차별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입니다. 여름 학기 동안의 중요한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각 영역별 교육과정입니다. 정규 과정에서 영역별로 어떤 내용을 다루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온라인 학습센터입니다. 현재 우리 아이들 새롭게 시작한 온라인 학습센터에 약 90% 이상은 가입되어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온라인 학습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을 보다 철저하게 학습 관리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금 현재 아이들의 교재를 저희가 학원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를 앞으로 배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상반기 동안 저희가 수거했던 교재들을 어머님들께 어떻게 나눠 드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저희 여름학기 논술대회와 독서 기록장을 앞으로 아이들이 작성하게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름학기 특강입니다. 저희 아이들 첫 번째 특강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 분원별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상동 분원부터 시간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동 분원의 경우에는 토요일 전 타임 저희가 수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 9시와 토요일 4시의 경우에는 학생 수가 많아서 현재 마감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7월부터는 저희가 분반하여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일요일 1시 타임만 진행을 했는데 7월부터는 일요일 9시도 새롭게 개설할 예정입니다. 네, 중1 청라입니다. 청라분원의 경우에는 토요일 9시, 1시, 4시 전 타임 개설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요일 4시 수업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송도분원입니다. 송도분원의 경우에는 토요일 9시 그리고 토요일 1시 진행하고 있고요. 일요일 9시에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중1 최강 선생님들이시죠? 청라분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현경 선생님 그리고 이민주 선생님 두 분 계십니다. 두 분 선생님은 오랫동안 청라분원에서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전담하시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관리해주고 계십니다. 송도분원입니다. 송도분원에도 두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황나영 선생님과 이은영 선생님이십니다. 두 분 선생님 모두 다 아이들 개별적으로 채점과 첨삭까지 완벽하게 지도해주고 계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동분원입니다. 상동분원에는 새롭게 합류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요. 먼저 박인혜 선생님입니다. 박인혜 선생님은 현재 중3 아이들 담당하고 계시고요. 7월부터는 중1팀으로 새롭게 합류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나연 선생님과 유지수 선생님이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아이들과 클리닉도 함께 하고 계셨고요. 두 분 선생님 젊은 에너지와 열정을 제가 잘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름학기 주요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7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 학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6일과 20일에는 저희 아이들 그동안 모아두었던 교재를 배부하게 되는데요. 분원별로 조금씩 일정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름학기 특강입니다. 저희 아이들 첫 번째 특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분원별로 어떤 특강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학기 하이라이트이죠. 바로 논술대회가 8월 마지막 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름학기 커리큘럼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에는 이제 문학에서 저희가 한 3개월 정도
현대소설과 고전시가를 다루면서 지금 현대시를 한동안 다루지 못했는데요. 8월에는 그동안 아이들이 배웠던 현대시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현대시 주제별로 각각의 작품을 만나면서 이러한 개념들을 완벽하게 적용해서 작품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7월과 8월에는 둘 다 현대시 주제로 이어지고요. 비문학의 경우도 저희가 약 3개월 동안 문법을 하면서 그동안 워크북으로만 비문학을 다루어왔는데요. 이제 수업 시간에 다시 비문학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문학의 경우에는 중등사회라고 하는 타이틀이 붙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영역별 교육과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이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저희가 그동안 한 달에 한 권 읽기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이 독서 논술의 경우에는 7월까지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7월의 마지막 도서는 뉴스 믿어도 될까라고 하는 미디어와 관련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8월부터는 교과 독서라는 타이틀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동안 어머님들께서 책을 빌리시거나 또는 책을 구입하셨을 텐데 앞으로는 아이들이 읽어와야 되는 모든 내용들은 교재에 수록되게 됩니다. 8월에 시작하는 교과 독서의 경우에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혼과 그리고 저건 사람도 아니다 라고 하는 두 작품을 아이들이 보게 되고요. 이 두 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마지막 주에는 논술대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각각의 영역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교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에 진행하는 주제, 현대시 주제는 사랑과 이별, 그리움입니다. 그래서 진달래꽃, 그리고 적동새, 고향, 성탄제 이렇게 4개의 작품들을 아이들이 주제별로 심화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아이들이 모두 다 이렇게 작품을 읽고 나서 각각 분석지를 스스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이 시에서 화자와 상황 그리고 정서와 태도에 대해서 수업 시간 중에 아이들 스스로 작성을 하고요. 이 내용을 선생님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시 전체적인 개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작품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서술형까지 작성하여 작품에 대해서 완벽하게 개념을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7월과 8월에 걸쳐서 현대시 주제별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 8월의 경우에는 기다림이나 슬픔, 안타까움, 시련, 성숙과 같은 정서와 관련된 측면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 도시화라고 하는 사회적인 배경과 관련한 주제까지 함께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비문학을 저희가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비문학의 경우에는요, 저희가 예비종일 과정에서는 아이들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글을 읽고 나서 조건에 맞게 쓰는 과정들을 학습을 했다면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심화해서 비문학을 사회교과서와 함께 만나는 과정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사회교과서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통합사회에 있는 교과서 지문들을 저희가 비문학 지문으로 다시 재구성을 했고요. 각각의 문단마다 아이들이 스스로 요약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어휘와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내신 시험에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 그리고 수행평가형 서술형 문제까지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개념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개념들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살펴보는 방식으로 비문학에 대해서 조금 저희 이재식 국어만의 독특한 학습 내용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7월 1주차에는 인권 기본권, 2주차는 인권 침해와 구제, 3주차는 노동권 내용과 보호, 4주차부터 해서 8월 3주차까지 해서 입법기관인 국회, 행정부, 헌법재판소가 각각 하는 역할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3, 4주차에는 경제와 관련돼서 수요와 공급과 관련되어 있는 합리적인 경제생활,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은 아이들이 중학교 사회교과서 3분의 2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통합사회의 단원까지 함께 살펴본다는 점에서 사회와 그리고 비문학 학습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 7, 8월에 아주 특이할 만한 저희가 교과학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독서 논술이 이제 교과 독서로 바뀌게 된다라는 안내를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7월에는 그동안 해왔던 과정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뉴스 믿어도 될까라고 하는 이 책을 선정을 했고요. 이 책에 따라서 아이들은 매주 독서 퀴즈를 통해서 책에서 일정 부분을 읽고 이해한 내용을 사실적 이해를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해와 확인 파트에서는 서술형 문제를 이제 알고 있었던, 읽었던 내용들을 확장해서 또 새로운 어떤 지문과 결합해서 아이들이 서술형 문제를 작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매 주차별로 살펴보면 1주차에는 미디어에 대한 이해와 언론의 영향력, 그 다음에 2주차에는 언론의 권한과 책임, 3주차에는 뉴스의 기준, 4주차에는 미디어 리터러시 이해로 총 4주차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부터 교과 독서로 바뀌게 되면요. 일단 8월 1, 2주차에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작품을 2주차에 나누어서 보게 됩니다. 이 작품의 경우에는 여전히 고등학교 수능 모의고사에서도 등장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작품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사실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특히나 아이들이 살아보지 않았던 이 시대적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인물들이 갈등 상황을 겪고 또 그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3주차에는 저건 사람도 아니다 라는 작품을 다루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인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가까운 미래,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한 시대에서 각 인물 간의 갈등과 해소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간극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문화적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각각의 인물들이 갈등하고 그것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사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유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지막 주차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논술 대회를 통해서 이 생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아이들에게 여름학기 동안 어떻게 학습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재 점검과 배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동안 아이들의 교재를 저희가 모두 수거해 왔습니다. 길게는 6개월 그리고 4개월 가량의 정교와 워크북을 저희가 취합하고 관리해 왔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태도와 수업 집중도를 점검하고 기록해 왔습니다. 이 결과를 이제 학부모님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최종 평가와 함께 개별 보고서, 아이들의 학습 상황을 교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들을 개별 보고서로 작성하여 전달하고 또 각 분원에 따라서 학부모님 상담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온라인 학습센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센터를 가입을 하고 또 예습이나 복습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강제하진 않았고 아이들이 학습을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적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2일부터는 이제 이 온라인 학습센터를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을 좀 더 꼼꼼하게 관리하고 어느 정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습이나 복습 영상에 대해서 각각의 아이들의 학습량이나 학습 습관을 관리를 하고요. 모든 영상에는 중간 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퀴즈를 풀어야만 다음 영상으로 재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이 끝까지 영상을 확인했는지 중간 퀴즈는 풀었는지에 대한 내용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학습센터를 통해서 진행하는 과제에 대한 테스트까지 함께 관리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어휘 예습의 경우에는 약 15분가량 그동안 진행했던 부분들이 온라인 학습센터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문학이나 또는 문법, 비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학습이 예습 영상으로 10분 정도 제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워크북을 풀고 스스로 이제 해설지를 보면서 오답 정리를 해왔는데요. 사실 해설지만으로는 완벽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장 어려웠던 문제들만 선생님들이 선별을 해서 약 10분가량 워크북 해설 영상도 복습 영상으로 함께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스스로 학습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러한 부분들까지 같이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여름학기 하이라이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름학기의 가장 중요한 행사입니다. 논술 경시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술 경시대회의 경우에는요, 1학년, 2학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8월 교과 독서에서 다룬 작품들을 논술, 입시 논술의 형식으로 아이들에게 출제를 하고 교과 독서 시간에 약 50분 동안 전 분원 동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경우에는 약 2문항 정도 출제를 하고요. 천자가량의 글을 그 시간 안에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제들은 출제 의도와 채점 기준을 객관적으로 저희가 명확하게 정해서 출제를 했고요. 이 시험은 끝나는 동시에 시험지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전 분원의 선생님들이 동시에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채점의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점이 이루어진 후에 선생님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서 아이들의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까지 선정을 하게 됩니다. 작년도에 이렇게 저희가 시상을 했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술대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각자가 현재 쓰고 있는 논술의 어떤 실력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중요한 이벤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교과 독서로 전환함에 따라서 아마 어머님들께서 독서에 대한 부분이 좀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걱정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그동안 이재식 국어만의 독서 리스트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고요. 저희 여름학기부터 이제 1학년 친구들은 독서 기록장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각의 영역별로 예를 들면은 현대소설, 고전소설 또는 인문이나 과학이나 또는 사회나 각 영역별로 아이들이 반드시 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도서들을 엄선을 했고요. 이 도서 리스트가 먼저 독서 기록장 맨 처음에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 독서 기록장에 있는 책들을 보면서 본인들의 진로 또는 본인의 흥미도를 고려해서 각각 책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선정한 책들은 방학 기간 동안은 아이들이 각각 20분 동안 매일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난이 있고요. 이러한 어떤 5일 동안의 독서가 끝나서 일정 부분의 책을 다 읽은 친구들은 독서 기록장의 내용을 완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선생님들이 매주 과제 점검과 함께 체크를 하실 예정이고요. 독서 기록장에서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분량과 또 그 권수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하지 않지만 가장 많이 이 독서 기록장을 작성한 친구의 경우에는 8월 논술대회 수상과 함께 선정해서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아이들 첫 여름학기 특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동분원입니다. 상동분원의 경우에는 문법 기본 특강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의 경우에는요, 이번에 조금 아쉽게도 그 방학 기간이 학교별 차이가 좀 큽니다. 특히 대부분의 학교들이 2주 정도만 여름방학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래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번 특강의 경우에는 대면으로 만나는 수업은 2회차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수업의 시작은 7월 23일이고요. 그리고 수요일 10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본래 특강은 2시간 30분인데 짧은 회차로 만나는 만큼 시간은 30분 정도 더 늘려서 3시간 동안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2회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특강에서 다루는 내용은 품사가 중심인데 이 품사와 관련해서 형태소와 단어까지 함께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예습 영상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예습 영상 2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회차가 부족한 부분들을 저희가 보완하려고 하고요. 이 예습 영상에는 테스트도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친구들은 특강이 다 끝난 이후에 개별적으로 점검 클리닉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문법 특강의 경우에는요, 1학년 문법 품사를 조금 더 심화하고 이와 연계해서 형태소라고 하는 개념을 선행학습하기를 원하는 친구들, 즉 문법에 대한 기본을 다지고 싶은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네, 청라에서도 마찬가지로 문법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청라의 경우에는요, 3회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라의 경우에도
23일 수요일 10시부터 시작을 하고요. 10시부터 2시간 30분, 12시 반까지 총 3회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특강의 내용은 모두 다 문법, 품사와 관련이 있고요. 품사뿐만 아니라 마지막 3회차에는 형태소까지 심화 선행학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품사와 관련된 문법 특강의 경우에는 품사에 자신감이 없거나 또 심화 문제를 통해서 탄탄하게 다지기를 하면서 이야기 내신을 준비하고 싶은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송도 특강입니다. 송도의 경우에는 현대시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총 3회차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7월 25일 금요일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금요일 10시부터 12시 반까지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특강에서는요, 현대시에서의 시어의 특성, 화자의 정서와 태도, 그리고 이 내용과 관련해서 복습, 그리고 시어의 이미지, 시적 표현과 또 시상 전개, 중거에 따른 이해와 감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대시의 필수 개념을 탄탄하게 내면화해서 다양한 작품 분석 역량을 기르고 싶은 친구들에게 추천합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 중등교육과정 여름 학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7월 12일 개강이고요. 그동안의 학습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중등과정에 심화된 내용으로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된 커리큘럼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